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식의 주인공, 즉 나라고 하는 존재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환경, 어느 때에 태어났느냐 하는 어떤 뒷배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울서 태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뭐 섬지방에서 태어났는지, 뭐 남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뒷배경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력이라고 하는 것에 사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즉 왕세,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뜨거우냐, 뜨겁지 않으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글자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6글자는 그 사주를 어떻게 일간과 원령을 대비해서 나머지 글자로서 어떻게 중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임수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개념 뭐냐면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 즉 남자같이 아니면 밝음같이 뭐 선하고 나누면 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양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 임수에 해당이 되는 임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 즉 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태어난 것이 임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수는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 대해수, 즉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 있죠. 강호수 붙어서 강호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 그리고 호수, 강이나 호수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강 내지는 호수같이 그러한 큰 물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개념의 이슬이라든가 내리는 비 같은 거, 비도 뭐 내리면 억수로 많이 쏟아지면 큰 물이 되지요. 물론 그러한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약간 이슬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임수가 사주에 나왔다 내지는 임수가 일간이다라고 봤을 때 좀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소양강댐, 남한강 팔당댐 내지는 그냥 큰 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 황하강 같은 경우 그런 큰 강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제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충분은 넉넉하고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자가 어떻게 돼 부딪혀서 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 분주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돌하면서 깨면서 분주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곳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냥 잔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가 이르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90도로 이렇게 절벽이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폭포수를 이루게 되겠죠. 작년에 제가 저기 동강이라고 하는 데로 래프팅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좀 가물어 가지고 동강에 그렇게 물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좀 재밌게 놀긴 했는데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잔잔하다는 얘기죠. 근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살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회오리를 치고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흙이라든가 잔잔한 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다 쓸고 휩쓸고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동강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서 재미가 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린천 내지는 한탄강 쪽으로 한번 래프팅을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탄강 내린천 이런 쪽이 좀 물살이 좀 세다라고 합니다. 명리 용어로 설명하면 임수가 충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작년에 동강 같은 경우는 임수가 약해서 충분하는 성향이 좀 덜해서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충분하는 성질을 좀 이용하는데, 그 부녀자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성질이 좀 작은 데서 래프팅을 해야 좀 안전한 것이고요. 좀 씩씩한 남자 머스마들은 어떻게 돼요? 좀 충분한 성질이 좀 강한 데 가야 요거 좀 래프팅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충분한 성질 이해하셨죠? 자, 그러한 성질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성질에서 막 힘차게 내려가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그냥 물이 흘러가 버리면 용도가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용도죠. 그래서 그러한 임수 같은 경우 물의 양이 많게 되면은 가두어서 소양강댐이라든가 팔당댐이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사 저기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데 어마어마한 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것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물을 가다 놓게 되면 가물어도 그 물을 이용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게 되면서 임수라고 하는 것 많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유유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야 용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댐들을 막아놓고 있죠. 물론 자연주의 입장에서, 환경론자 입장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지 말아야 된다. 즉 우리나라 모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보를 만들어 놔가지고 물이 다 녹조라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보를 폭파하느냐 개방하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 물이라고 하는 것 가둬놓으면 썩는다. 근데 그 강은 원래 흘러야 되는 것이고요. 흘러야지만 되는 그런 물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의 물이 아니라 진짜 너무 소용돌이치고 좀 범람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잘 치수라고 하죠. 물 관리를 잘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 지금이야 뭐 인공 강우 같은 것도 이제 뭐 한다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정자 왕이 부덕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해서 기후제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됐건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뭐 또 한 가지 문명이 또 하나 있죠. 이런 문명 시대는 어떻게 돼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물 관리를 잘 했던 왕이라고 하면 굉장한 어떤 명성을 쌓았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 충분한 성질 때문에 잘 제방을 쌓아야지만 저런 충분한 성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저런 제방을 쌓는 것, 무토라야 제방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토로는 절대 임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물을 모래 한 사발 가지고 막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 이거는 제가 일간 설명할 때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매우 많은 후중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는 문전옥답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옥토,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라고, 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화분에 흙 모아서 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강을 막으려고 하면 최소한 태산 같은 걸 하나 들어다가 딱 막아야 물을 막을 수 있다. 그죠? 임수를 제방하려면 기토는 능력이 안 되고 무토로야 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원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거 토왕절이죠. 이건 뭐 누구는 이제는 뭐 준설충미월이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겠죠. 근데 토왕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토가 아니죠. 술미토는 건토에 해당이 되고요. 축진토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월 계절로는
여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여름이다,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여름은 여름이죠. 아직은 그렇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 이것이 무조건 고온 건조하냐?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 어떤 기준이냐면 대서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을 때 어저께 11시 50분에 대서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그래서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누게 되면은 지금은 하반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상반월, 하반월 제가 지난 간목부터 지금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내일 개수까지 계속 상반월, 하반월에 대해서 말씀을 10번 정도 반복 숙달하게 되면 미월에 대한 상반월, 하반월에 대해서는 반복 숙달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또 수월 되면 또 열흘 정도 또 상반월, 하반월 또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듣고 반복 숙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잡다하게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반복 숙달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상반월 같은 경우는 아직은 5월과 같습니다. 5월 상반월 자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서절로 나누게 되면 뭐 12일과 18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쪽 12일은 5월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쪽 18일은 신월 쪽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의 열기가 아직 미월이 되면서부터 12일까지는 5월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 이후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한기가 생하면서 신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5월과 같은 것이고요. 5월 그다음에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 됐던 어떤 갑을 병정이 됐던 미월이 태어났을 때는 상반월에 태어난 것과 하반월에 태어난 것, 즉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5월에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해요. 그래서 약한 임수를 먼저 일단 사람이 죽어가면은 죽은 사람부터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옛날에 이렇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뭐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애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 많이 아파. 그러면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그냥 냅둡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형 집행은 집행인 것이고 집행 이전에는 아직은 사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민이고 국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또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치료를 해주고 나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죠. 형집행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상반월은 5월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임수가 매우 약해요. 약한 임수부터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은 금부터 있어가지고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뜨겁다라고 하면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기운을 낮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4월 내지는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미월 상반월도 같은 미치겠죠. 뜨겁기 때문에 임수의 비견겁자 즉 임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것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은 수를 생조해주는 그런 순환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의 임수 내지는 미월의 상반월의 임수 취용법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대서절이 지나서 하반월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미월 상반기는 임수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월 하반기는 기적인 차원에서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간 생기는 방긋 이렇게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월 하반기에는 토가 왕해지죠. 토가 왕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했지만 임수가 미월 하반기에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해서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뭐 약간 근기는 있다 하더라도 뭐 토로서 제방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나 이 미월의 토는 어떻게 돼요? 기토에 해당이 되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 자체를 탁수로 만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탁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하반기에 태어나서 토가 왕할 때 이제 월지에 있는 미토만 있게 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그것도 하반기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가 투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토가 투출하게 되죠. 무토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토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가 많아지죠. 근데 반면에 임수는 매우 약해지죠. 아무리 금수가 왕해진다 해도 타간제 뿌리가 없는 이상은 임수는 약한 겁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 그러면 무토가 아니고요.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투출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월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제방도 못하는 것이 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아니 못 먹는 감은 잘 익혀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찔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자, 임수가 약했을 때는 그냥 냅둬서 생조시켜주고, 그러니까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시켜서 임수를 왕하게 만든 연후에 뭐 무토를 쓰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토만 딸랑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탁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미월에 무기토가 총괄에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을 가지고 토를 재주어야지만 임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거를 육신론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제하냐,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정관을 제할 수가 있냐? 그거는 이제 육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정관은 좋은 것이고요. 실살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탁수가 되는 것은 절대 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난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토 정관이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제해야 되는데 자, 미월의 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간목도 말라요. 그래서 지지에 수 같은 거 한두 점 정도 있어서 토를 윤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도 생조해주게 되고 수의 뿌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 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금도 한 점 정도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기토라든가 무토가 청강으로 투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간목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토가 청강으로 투출했을 때 간목이 필요한 것이지,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간목도 필요 없다.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을 먹는 것이지,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약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도 독입니다. 독, 그죠? 병도 독이라고 하면 독을 독으로서 치유를 해주는 건데, 내가 병을 걸렸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안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토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병을 얻는 것이고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한 것인데, 병이 없는데 뭐 다시 약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이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과 하반월에 어떤 사주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어렵긴 해요. 좀 쉽게 좀 다른 데서 하는 식으로 3개월 속성, 6개월 속성, 좀 길면 한 1년 정도 하는 데는 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배우면은 모르겠어요. 뭐 신살 좀 위주로 배우고 하다 보면 좀 깊이 있는 좀 것은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튼 좀 어렵더라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반복 숙달해서 체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명리를 공부하려고 시작했으면 그래도 좀 나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깊이 있을수록 깊이 있게 사주를 감명할 수 있겠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천간지지 글자 몇 개 알고 신살 몇 개 알고 그거 가지고 백호대살이 어쩌네 무슨 뭐 겁살이 어쩌네 이 정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초급 수준이죠. 초급 수준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렵더라도 따라오시면은 어떨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가 아니라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격국으로는 정관격에 해당이 되고요.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미중 기토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정관격이죠. 정관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육친론적으로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뭐 정관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과 나의 어떤 사리 판단 가지고 세상을 옳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토일간이 좋다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임수 입장에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 입장에서 사주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임수와 미월에 태어나서 그것도 하반월에 태어났으니까 토가 왕해졌겠죠. 그래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혼탁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목이 있어서 이렇게 토를 제해주면은 좀 더 좋은 그런 명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이 임술일주가 되는데 미월에 토가 왕해지는데 다시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미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토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요. 토왕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 토는 왕토가 되는 겁니다. 임수 자체를 물론 무토가 투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완전 파극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토가 투출해서 임수가 약한 것을 거의 탁소 내진 진흙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임수를 먼저 생조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월간에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잠깐 요거 먼저 보기 전에 이렇게 정관격인데 술미기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다시 그냥 정관으로 놓고 보지만은 이거는 그냥 칠살 평강격으로 놓고 보고요. 그냥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살중신경으로 봐도 정관이지만 이렇게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글자 3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되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칠살과 같아서 칠살로 논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주국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살중신경으로 논할 수가 있겠고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많고 일간이 약해서 많은 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거나 어떻게 돼요? 생조해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이렇게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즉 살을 생해서 인성을 생하고 인성에 따라서 나를 생해주는 그런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겠죠. 살인상생이 되겠고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임수가 해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가 해수 연지에 뿌리를 뒀다고 해서 이거를 일간이 왕한 사주다라고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일간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월지가 월령이 벌써 40% 50%를 쥐고 있는데 연지에 잠깐 내가 통근하고 있다고 해서 일간을 왕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살중신경에 근은 두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금으로써 수를 생해주는 용신으로 이렇게 3주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생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면은 일단은 임수가 약한데 자수를 보게 되니까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임수 자체가 이제 세력을 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신금, 경금이 있어서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 이제 하반월에 이렇게 토가 있다 하더라도 금수가 있게 되면 약간 한습해지는 그러한 것은 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후를 할 때는, 추울 때는 화로서 조후를 하는 것이고요. 더울 때는 수로서 조후를 하는 것인데, 어떤 설명하는 걸 보니까 토를 가지고 조후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토는 조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는 절대로.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수가 음이고 목화가 양이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데, 금수가 왕해지느냐에 따라서 토는 금수 쪽으로 끼울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가 왕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왕한 쪽으로 기울 수는 있는데, 토 자체가 중앙에 있는 중립자인 역할을 하는 토라고 하는 것이 조우를 한다. 이거는 약간 개념에 맞지 않는다. 뜨거우면 금수 쪽으로, 즉 조우라는 용도는 수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추울 때는 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조우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고, 목은 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가 있는데 토가 있게 되면 옷을 합해서 화가 왕해지는 그런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토 자체가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축시를 보게 되면, 자, 신축시면 이거는 축술 및 사명이죠. 축술 및 사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축술 및 사명이 있어서 뭐 사명살 맞게 해가지고 막 인상 찌푸려 가면서 나 조만간 죽을 것 같아. 막 날씨 가다가 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지면 어떡해.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축술 및 사명 토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수 입장에서 관살이 왕해지는 것이니까, 진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왕해지면 명예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사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몸병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사명살이 있어가지고 막 거시기 세됐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관살을 이렇게 살인상생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토를 제외하는 운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금운이 와가지고 다시 관인상생, 살인상생하게 되면 큰 해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토가 왕한테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토운이 왔을 때는, 이때는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축술미가 있어서 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시가 되면 갑목이 있어서 많은 관사를 제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갑목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물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월령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통근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갑목이 실질적으로 내 밑에 있는 데다 통근하는 것이 가장 좀 편하죠. 그죠? 내 뿌리가 저쪽에 뚝 넘어서까지 가서 물 빨아먹는 것보다는 내가 앉은 바로 밑에서 충분하게 내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문제는 진술충이 돼가지고 내 뿌리가 어떻게 돼요? 깨져서 목이 잘못하면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충이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술충 같은 경우 거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도 조금 위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갑목이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일시로 진술충이 되는 것은 좀 꺼리는 바 되기 때문에, 생시를 잡을 때 이렇게 일시로 진술충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